여러분 이 집 한번 보시죠. 상태도 좋고 위치도 나쁘지 않은데 감정가 1억 6,700만 원짜리 집이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아세요? 무려 5,700만 원입니다. 전체 감정가의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가서 벨까지 눌러봤는데도 문제될 만한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대체 왜 이렇게까지 떨어진 건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바로 앞에 자리 잡은 산책하기 좋은 하천을 따라 조금만 더 들어가면 오늘 소개해드릴 집 앞으로 도착합니다. 주변으론 아름다운 전원주택과 수리된 시골집들이 모여 있고요. 여기에서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우리 집은 엄청난 폭락을 거듭하면서 지금은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져 대지는 금매보다 저렴하고 건물값은 사실상 2,600만 원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땅땅이가 보기엔 여기까지만 들으면 뭔가 큰 하자가 있나 싶으실 텐데 일단 현장부터 같이 보시죠. 우리 집은 편의시설과 고속도로 IC까지 3분이면 이동 가능한 곳이라 의료 인프라나 마트 걱정이 전혀 없고요. 지금처럼 왕복 2차로의 지방도를 통해 주행하다 여기서 우회전하면 바로 우리 집 앞으로 도착합니다. 2차선 도로와 가깝게 접하고 있어 도로 소음이나 분진에 대해서 걱정할 수도 있는데 우리 집은 확실히 지상고를 높여서 건축해 두었기 때문에 어두운 저녁에 차량이 지나다니더라도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인한 피해가 없고 마당에서는 도로 소음이 들릴지 몰라도 하이샤시 이중창을 사용했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소음 걱정이 크지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표시되는 곳 여기 일부는 우리 토지에도 포함되지만 국유지 도로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집 전용 주차장처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예전에 여기에 천막을 놓고 사용하다 철거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주차장처럼만 생각해야지 여기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측면 진입로를 따라 올라가면 지금처럼 경사진 구간을 세 단에 걸쳐 조성해뒀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지상고를 높여놔서 조망과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앞마당이 좁아질 수도 있다는 아쉬운 점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석축으로 마감된 곳의 상태는 좋아 보이죠? 불안정하게 느껴질 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앞 공간의 경우 일부러 단을 하나 더 내놓은 모습인데요. 여기에 수도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폭이 좁아서 제대로 활용하는 건 어려워 보이니 텃밭으로 활용할 마음이 없다면 여기에 철제 데크를 설치해서 앞마당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하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이제 대략적인 현장 구조를 살펴봤으니 지금부터는 상세한 건물 현황을 체크해 볼까요?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은 단독주택과 제시외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히 모두 매각에 포함되어 진행 중이라 여러분께서 별도로 진행하거나 취득해야 할 목록이 전혀 없습니다. 주택의 면적은 28.8평으로 두 분이서 거주하기에 적당한 편이라 크게 부담이 없고요.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이 징크 지붕, 사용 승인일은 2016년으로 건축된 지 올해로 10년 차에 해당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애매하다 볼 수 있는 연식이지만 제가 상세한 건물 현황을 살펴봤을 때 크게 아쉬운 점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살펴본 결과 목재로 만들어진 대문은 확실히 교체가 필요해 보였지만 시멘트 계단과 담장의 상태는 준수한 편이었고 우리 집 마당에 파손된 곳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외장재는 비닐 사이딩 마감, 창호는 하이샤시 이중창이고요. 외장재보다 더욱 어두운 색상을 사용해서 다소 밋밋할 수 있는 외벽의 포인트도 더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래편에서부터 지대가 높아져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보다도 높게 건축해놔서 우리 집 거실에서 바라보는 조망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택 내부 평면도를 보면 방 3개, 욕실 2개, 거실 겸 주방, 발코니, 세탁실로 구성되어 있고요. 방 크기도 너무 좁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놀러와도 부담은 없어 보였습니다. 다시 드론 영상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안쪽 공간으로도 크게 좁지 않은 모습이고 뒤편으로도 면적이 넓은 다용도실이 위치하고 있어서 공간이 부족할 일은 크지 않아 보이죠? 물론 다용도실 지붕의 상태도 좋고 지붕 상태도 좋은 편이어서 지금 당장 누수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물건 자체는 정말 흠잡을 데 없죠? 그런데도 3분의 1까지 떨어졌다는 거.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토지 경계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깔끔하게 한 필지로만 구성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취득할 목록이 없고요. 대지 면적은 148.2평,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물건을 취득하고 판매할 때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는 여기까지는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에 해당하며 여기 주차장처럼 조성된 곳과 상당히 애매한 모습인데 간혹가다 한 번씩 주차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 시간대는 우리 집만 활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측면은 국유지 정식도로와 사유지 도로가 혼재하지만 우리 집뿐 아니라 다른 집들도 전부 다 함께 사용하는 공용도로라 도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택으론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어 수도 설비를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난방은 기름 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하는데 주택 면적이 과하지 않아서 난방비의 지출도 크지 않아 보이고 아직까지 주택 상태가 좋기 때문에 관리 및 수리비도 크지 않을 듯합니다. 주택의 방위는 거실 창문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지상고를 상당히 높여서 건축한 곳이라 일조량과 조망에 대한 아쉬움이 없습니다. 다만 도로와 가깝게 접하고 있어 마당에서는 차량 소음이 들리기도 하니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상세히 살펴봐야 할 중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시외 건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문 쪽에 위치한 곳은 차양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은 창고처럼 이용 중이고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2.5평, 여기 안쪽에 설치된 곳도 비슷한 현황이고요.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2.2평입니다. 마지막 제시외 건물은 주택 뒤편에 설치된 다용도실로 별도로 달아낸 문을 통해 이동하면 되고요.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6.3평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해당 물건에 하자가 없다는 점은 확실히 아시겠죠? 이제 입지에 대해 설명드릴 테니 해당 물건에 관심이 생긴다면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비교원으로 최대 132만원 혜택을 받아보세요. 인터넷 신규 가입 최대 52만원, 휴대폰 변경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품질은 비슷합니다. 혜택만 제대로 비교하세요. 비교원은 24년간 60만 명이 선택했고 누적 현금 사은품 983억 원 지급, 개인정보 보안 사고 0건을 기록했습니다. 전액 100% 현금 지급은 물론 타사보다 사은품이 적다면 차액의 120%까지 보상해드립니다. 인터넷 가입과 함께 통신사를 변경하면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땅땅 정보통을 보고 문의했다고 말씀하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입하면 추가 혜택까지. 약정이 끝났다면 지금 바로 1670-251 또는 네이버에서 비교원을 검색해 상담 받아보세요.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원 모바일 상품권도 드립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사천, 남해, 하동, 진주 등이 위치하고 우리 집에서 사천시청까진 자차 기준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시청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긴 하지만 우리 집은 3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에 편의시설들이 모여 있어 굳이 시청까지 나갈 필요가 없고요. 여기도 생각보다 사람도 많고 편의시설도 많아서 웬만한 것들은 여기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으로 지방도 보이시죠? 자차만 있다면 어디든지 통행하기 좋고요. 여기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곤양IC까지도 3분이면 도착하니깐 고속도로까지 접근성도 너무나 좋습니다. 집 근처로 확대해보면 바로 앞으론 농경지가 펼쳐지고 지방도를 따라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입니다. 그리고 측면으론 농공단지도 위치하긴 하지만 여기까진 직선거리 기준 750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피해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물건을 조사하는 동안 농공단지로 들어가서 짐을 싣고 나오는 대형 트럭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대에는 도로 소음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 앞에 농지가 펼쳐진다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집은 지대도 높지만 여기 도로변에 식재된 수많은 가로수 덕분에 농지와 직접적으로 마주치는 느낌은 확실히 적었고 가로수 관리 상태도 아주 좋아서 미관상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경계입니다.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경계가 조금 밀린 모습이지만 지적도를 살펴보면 대지 경계 내의 모든 건물들이 정확히 건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도로와도 확실히 접하기에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에 대해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 타경 888, 소재지는 경상남도 사천시에 위치하며 직접 방문 가능한 상세한 주소는 머니옥션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하시거나 땅땅정보통 멤버십 가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1억 6,700만 원에 평가됐지만 현재는 수의 유차를 거듭하며 5,700만 원까지 떨어져 3분의 1 수준으로 진행 중입니다. 물건 현황표를 보면 한 필지의 대지와 건물들이 표시되며 일괄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요. 한 필지의 대지는 9,1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3,140만 원으로 평당 21만 원이고 모든 건물의 합산 가격은 7,5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2,600만 원으로 평당 65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땅땅이가 보기엔 이 물건이 3분의 1까지 떨어진 이유는 집이 이상하거나 권리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시골 단독주택 특성상 사려는 사람이 워낙 적고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아름다운 마당이 아닌 고저차 때문에 세 단으로 나눠 조성하면서 유실되는 면적이 많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전원주택과 다른 게 이유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해당 물건은 2018년에 1억 5천만 원을 주고 매입했지만 8년밖에 살지 못하고 지금 3분의 1 수준까지 폭락해버려 지금 전원주택의 현실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설령 여러분이 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시세에 맞게 판매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그러니 그냥 평생 거주한다는 생각으로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보면 여기까지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모두 똑같고요. 여기 아래편을 보면 석축과 방부목으로 만들어진 난간 울타리는 토지 가격에 포함되어 평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편으로 매수 예정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다고 탐문됐는데 정확한 임대 관계는 없기 때문에 이걸로 문제가 될 건 아닌 듯하며 제가 현장에 방문해서 벨까지 눌러봤을 때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면 현재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는데 말소 기준일보다 전입일이 늦어 대항력은 없기 때문에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보면 2016년 5월 13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떠셨나요? 가격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고 건물 상태도 좋고 편의시설까지도 3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이라 이 모든 것들을 추천드린 가격에 가져간다면 너무나 행복할 듯합니다. 그러니 해당 물건에 관심이 생긴다면 현장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저장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